개막 주말, 첫 주말 핫 이슈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KBO 압수수색 사건 그리고 불법 도박 신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산의 딜런 선수 현재 상태 그리고 두산의 입장도 SSG 로메로 하나 스미스 선수 어깨 부상입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롯데자이언츠 배영수 투수 코치의 마운드 운용에 처음인데 김원중 선수의 담 증세도 있었고 또 이민석 선수의 팔꿈치 부상도 있었는데 이 이야기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기아 김도영 선수의 좀 안타까운 부상 소식도 같이 전하겠습니다. 개막 직전 야구판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개막 하루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에서 KBO에 검사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 8시간 KBO 산하 마케팅 자회사입니다. KBOP 관계자의 배임 수재 혐의 그리고 이 관련된 사건을 경찰에서 송치를 받아서 강제 수사를 한 건데 개인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지난해 5월에 중개권 대행사 에이클라 대표가 회사 돈 10억 원을 횡령했다 이런 혐의로 경찰이 조사를 하고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이 와중에 KBO 마케팅 자회사인 KBOP 임원 A씨가 대가성 금품을 제공을 받았다. 이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A씨의 부인이 에이클라 관계사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받았는데 이것이 향후 중개권에 도움을 주는 이권 개입 행위였느냐 아니냐 이렇게 요것 때문에 지난해 경찰이 1차로 조사를 벌였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검찰이 사건을 재조사해라 근데 다시 재조사를 했어요. 경찰에서 역시 이제 불송치 의진이 나왔고 이번에 검찰이 전면 재수사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한 건데 에이클라 대표는 지금 뭐 경찰이 송치를 했고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KBO는 검찰 수사 결과를 좀 기다리고 있고 A씨의 경우 지난해 직무정지를 받았다가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고 직무에 복귀를 한 상태인데 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도박 이야기가 조금 나왔죠. KBO의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최근 온라인 불법 도박 신고가 들어온 것이 맞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가 됐는데 뭐 커뮤니티에 여러 가지 썰이 좀 있었죠. 근데 신고가 들어온 거는 이 부분은 바로 이야기가 나오면 이 제보의 경우는 좀 알려지면 제보자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보자의 신원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인데 KBO에서 이런 부분은 그래서 완전히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공식 입장 자체를 내놓지 않습니다. KBO가 제일 난감해하는 부분인데 이제 뭐 KBO에서 이야기가 흘러나왔는가? 우리 채널에도 도대체 누구냐 몇 명이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뭐 썰도 나무하고 신고 들어온 것은 맞고 복수의 인원은 아니고 한 명이 일단 신고가 KBO의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는 한 명이 신고가 들어왔는데 KBO가 조사 중인 사안을 이제 미리 공개해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KBO 내부에서는 뭐 발본색원하겠다는 입장인데 조사 들어가야죠. 당연히 조사 들어가야 되고 제보 내용 지금 사실관계 확인 절차 중입니다. 이것도 조금 더 정리되는 대로 제가 차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구계가 어수선해요. 개막을 앞두고 정신이 없었죠. 엄청 걱정들을 하고 5개 구장 근데 개막 매진, 잠실 인천은 이틀 연속 매진. 제가 토요일은 고척도 매진, 일요일에 잠실 갔는데 일요일에 잠실도 일요일도 매진, 토요일 일요일 다 매진. 5개 구장의 이 개막 매진은 사실 처음입니다. 5개 구장에 다 이렇게 개막 매진 처음이에요. 개막 주간에 엄청나게 많은 관중분들이 오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정말 마음껏 야구를 응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을 거고 날씨도 좋았을 거고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도 조금 지났으니까 그래서 뭐 이게 뭐 노이즈 마케팅이 된 건가?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못했는데 야구 팬들이 일부러 뭐 야구에서 더 사건 사고 치면 관중이 더 많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야구인들이 진짜 놀랐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제게 야구인들이 제게 야구가 이제 팬분들께 보답할 때다. 더 잘할 거다. 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서로 많이 하더라고요. 정신 차려야죠. 그럼 뭐 우리 프로야구가 경기력이야 뭐 하루아침에 개선되겠습니까? 뭐 갑자기 140 던지던 투수가 145, 150 던지나요? 뭐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팬 서비스라면 좀 다르다. 달라져야 된다. 팬 서비스라면 더 오늘 바로 더 바뀔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 보니까 선수들도 정말 뭐 사인도 더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고 잠실에서 저를 뭐 봤습니다. 저도 잠실에서 어린 야구 팬들이 좀 알아봐 주셔서 기념 사진 찍고 막 악수하고, 예. 알아봐 주시면 야구 부장 아니야 이런, 제가 먼저 가서 아이 사진 찍으시죠. 억지로 사진도 찍었습니다. 한국 야구 뭐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하나 이제 손창훈 코디네이터가 구단 버스 앞에 서 계시던 팬분들을 보니까 뭐 가슴이 정말 뭉클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팬 스피트도 잘하고 야구도 뭐 더 분발해야 되겠죠. 더 열심히 하겠다 이야기도 했습니다. 두산 딜런 선수인데, 두산 외국인 투수 딜런 선수 시드니 캠프에서 타구에 머리를 맞았습니다. 재활 중인데 지난 1일에 이천 2군 캠프로 가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캐치볼을 하다가 단계를 조금 더 올려서 롱 토스도, 자전거 타기를 하다가 단계를 좀 더 올려서 이제 러닝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관계자 폰으로 이렇게 선수 훈련 영상이 온 걸 제가 관계자 폰 봤습니다. 딜런 선수의 러닝 훈련 영상을 제가 직접 봤어요. 뛰어도 좀 머리 통증이나 울림 증상은 지금 없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지금 회복은 빨라요. 조심은 합니다. 최근에 두산 고위층하고 외국인 선수들이 식사를 같이 했어요. 예, 딜런 선수의 2군행이 딱 결정이 됐는데 외국인 선수들이 2군에 잘 안 가라 그럽니다. 또 이천이 그래 조금 뭐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아무래도 시설이 뭐 2군 그러니까 많이 안 좋다고. 외국인 선수들은 뭐 메이저리그하고 마이너리그가 진짜 큰 차이인 거 알잖아요. 근데 두산에도 외국인 선수들이 옛날부터 2군 정말 안 갈라 그러는데, 근데 두산의 2군 시설은 굉장히 좋아요. 아마 2군 시설 중에는 LG와 더불어서 거의 뭐 투톱일 겁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숙소도 아주 잘 돼 있습니다. 로하스 선수가 대퇴부 통증, 요 때문에 2군 캠프에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산 프런트에서 로하스 선수한테 딜런 선수에게 얘기 좀 잘하라 이야기했는데, 이미 로하스 선수가 내가 벌써 이야기했어. 2군 캠프 가니까 이거 엄청 좋던데 이야기 다 했어. 딜런 선수가 그래서 2군 캠프 가서 훈련 잘 받고 있습니다. 두산은 딜런 선수가 사실 이제 머리 다친 지 얼마 안 됐을 때 교체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체 선수하고 지금 협상해가지고 계약 직전까지 간 것도 맞습니다. 뭐 그때만 해도 딜런 선수의 뭐 부상이 정말 심각하다고 봤거든요. 뭐 의사의 진단도 뭐 절대 안정이었으니까. 하지만 사인을 이제 뭐 하려는데 이 선수가 메이저리그 메이저리그 도전할까요? 한국 안 갈까요? 그러니까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고. 근데 걱정을 했는데 딜런 선수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불행 중 좀 다행이고, 딜런 선수는 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구단이 눈독 들인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좋은 선수니까, 잘하는 선수고 굉장히 잘할 거라고 판단하는 선수니까 이 선수를 그냥 보내는 거 굉장히 아깝다. 이렇게 아쉬워한 사람들이 두산 내부에 많았습니다. 딜런 선수가 4월 18일에 검진을 받습니다. 이때 의사가 오케이 훈련해도 돼. 그럼 바로 이제 본격적인 피칭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어깨 부상인 외국인 투수들이 있죠. SSG 로메로 선수, 하나 스미스 선수. 로메로 선수는 조금 심각. 하나 스미스 선수는 오늘 4월 3일 오후에 검진 결과 났는데 근육 미세 손상으로 나와서 그나마 진짜 뭐 천만다행입니다. 로메로 선수는 어깨 부상이 좀 정도가 조금 뭐 간단치가 않아요. 김원영 감독도 교체 시사했고 가볍지 않아서 어깨라는 부위가 좀 매우 민감한 부위인데 지금 대체 선수 물색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이저리그도 지금 선수를 다 추렸죠. 대체 선수 구하는 것이 뭐 아주 쉽지는 않아도 선수가 아예 없지도 않아요. 있긴 합니다. 타구단 스카우트 얘기입니다. 지금은 메이저리그 팀들도 선수 확정을 해서 내놓을 수 있는 자원이 좀 한정돼 있는데 눈높이, 그러니까 구단이 눈높이, 뭐 높은 선수를 구하면 좀 없는 거고, 그리고 선수 구하기 사이에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시기가 4월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SSG도 지금 뭐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하나 스미스 선수는 개막전 선발로 나섰다가 경기 중에 어깨 통증, 제가 그날 있었습니다. 고척에 뭐 완전 멘붕이었어요. 하나 프런트 옆에 있었는데 뭐 멘붕이었어요. 할 말을 잊고 던지다가 내려가니까 야 이거 진짜 보통이 아니다, 심각하다. 3일 후에 MRI 촬영을 했는데 본인은 사실 이제 그날 개막전 끝나고 난 다음 날 자고 일어났는데 생각보다 어깨가 생각보다 좀 괜찮다. 자고 난 뒤에 본인이 어깨 통증이 좀 잦아들었다는 이야기를 해도 이거 검진 결과는 막 조마조마했는데 미세 근육 손상. 서울의 정형외과 두 곳에서 우측 어깨 엑스레이 및 MRI 촬영을 했어요. 이거 교체 촬영이죠. 이거 뭐 한 곳이 아니라 두 곳에서 검진 결과 투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근육의 미세 손상,
쉬면 낫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대구 원정 안 가고 휴식 취하고 이번 주말 다음 주 초에 캐치볼을 진행할 예정인데 이상이 없으면 1군 복귀한다는데 스미스 선수가 뭐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수도권 A 구단에서 시범 경기 외국인 투수들 랩소도 투구 분석 장비죠. 딱 가지고 전체 외국인 투수들 다 스캔했대요. 전체 1위는 스미스 선수였습니다. 9위가 대단했다. 지난해 일본에 있을 때도 등 쪽에 옆구리 부상이 조금 있긴 있었는데 여기저기 부상이 있지만 하나가 그래도 검진을 꼼꼼하게 하면서 이상이 없다 판단을 해서 데려왔죠. 어깨 부상은 어깨는 지난해 이슈는 아니고 최상위급 구위를 가진 선수입니다. 내구성 이슈 있죠. 뭐 부상 이력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는 강력한 구위를 원했으니까 모험을 걸었어요. 안 되면 최악의 경우 빨리 교체할 수도 있다. 근데 검진 결과가 천만다행입니다. 이제 뭐 캐치볼 과정도 좀 봐야 돼요. 무조건 안심하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르다고 봐요. 검진 결과는 굉장히 희망적으로 나왔지만은 아마 하나 구단 내부적으로도 좀 걱정을 하면서 살펴볼 겁니다. 캐치볼 검진 캐치볼 하고 난 다음에 괜찮아야 돼요. 검진에 문제가 없다 해도 선수가 뭐 좀 불편한데 사람 몸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좀 뭐 무탈하게 좀 합류하기를 바라고는 있는데 하나는 외국인 선수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는 굉장히 단호할 거다. 지난해 킹엄 선수처럼 무작정 기다리진 않는다. 괜찮다 그랬다 던지고 안 괜찮아요. 그러다가 막 세월이 그냥 허송세월했거든요. 지난 일요일에 잠실 다녀왔습니다. 개막 첫날 롯데 두산 역대급 공방 두산 12대 10 승리. 롯데 투수 9명 투입을 하고 역전패를 당했어요. 문경찬 선수가 연장 11회에 끝내기 홈런 짤. 로하스 선수에게 3런 맞았는데 그 앞에 이제 김원중 선수가 앞서 나와서 1과 3분의 1 이닝을 무실점. 근데 공을 18개 던졌는데 더 올라올 수 있는데 안 올라오죠. 김원중 선수가 사실 그날 약간의 등에 담증세가 있다. 조금 좀 불편하다. 던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배영수 코치가 안 돼. 올라가지 마. 문기재 선수 올렸죠. 문경찬 선수 올렸는데 선수가 미세하지만 불편하다고 하면 빼주는 게 맞다. 이게 배영수 코치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문경찬 선수 올렸고 경기는 뒤집어졌지만은 다행히 김원중 선수가 2일에도 그 다음 날도 바로 불펜 대기할 수 있었고 세이브를 올렸어요. 배영수 코치는 두산과의 1차전이 마치 전쟁이었다. 정신없다. 왜 정말 1년에 하루 나올까 말까 한 경기가 자신의 롯데 첫 경기였냐. 계속 이야기하면서 많이 웃었는데 롯데가 그날 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이민석 선수가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면서 내려갔죠.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원래 이민석 선수가 팔꿈치 이슈가 조금 미약하게나마 있었어요. 관리를 하면서 던졌습니다. 구단에서도 알고 코칭 스텝도 알고 있습니다. 팔꿈치에 조금 이렇게 인대가 아주 뭐 완벽하지 않아도 던지는데 지장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강 운동하면서 3일에 정밀 검진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검진 결과가 나왔네요. 지금 검진 결과가 지금 제가 톡으로 받았습니다. 부산 조원 삼선병원에서 팔꿈치 부상에 대한 1차 진단을 하였으며 좀 더 명확한 진단을 위해 이번 주에 서울 소재병원에서 2차 진단 후 담당 의사와의 상의를 통해서 치료 방법을 결정할 예정. 오늘 부산에서 받았는데 1차 진단인데 좀 더 명확한 진단. 이게 뭐 아주 간단치 않을 때 보통은 이렇게 조금 하는데 제가 이제 뭐 그날 같은 경우는 이민석 선수가 팔꿈치 본인은 조금 느낌이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은 있어요. 좀 결과를 좀 봐야 되겠지만은 구단에서는 뭐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이렇게 정밀 검진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지는 않다는 거죠. 다른 스텝을 위해서 이렇게 또 정밀 검진을 한 번 더 하는데 이렇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도영 선수 얘기입니다. 기아 2년차 기대주 김도영 선수 다쳤어요. 시범 경기 좋았어요. 4월 2일 SSG전에서 3타수 4안타인데 주루 플레이하다 통증 느끼고 근데 발등 골절 청천벽력인데 핑 고정술까지 해야 돼서 12주에서 석 달에서 16주 넉 달 복귀까지 꽤 긴 시간입니다. 핑 고정술이 시간은 좀 더 걸리고 그렇지만 뭐 이후에 복귀라든지 이런 데 장점이 좀 더 많아서 타격 컨디션이 좋았을 때 다치니까 팀도 막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도영 선수가 작년 8월에도 타구 처리를 하다가 오른 손바닥 부상으로 한 달 동안 이탈을 합니다. 지난 시즌 후에는 질롱코리아 갈렸는데 피로골절, 발가락 피로골절 좀 아팠죠. 많이 뛰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허슬 플레이
마다하지 않는 선수니까 부상에 더 많이 노출된 측면이 있지만 팀으로서는 좀 속상하죠. 기아가 여러 측면에서 지금 뭐 어렵습니다. 장정석 전 단장 일건도 있었고, 근데 김도현 선수의 파이팅에 팀 전체가 큰 힘을 좀 받았는데, 야구 선수 뭐 여러 무기가 있지만 건강함도 무기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린 선수고 또 앞길이 창창한 선수니까 이번이 또 전화위복이 되기를 희망을 해 보겠습니다. 치료 잘 받고 또 건강하게 복귀하면 되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알림 설정 또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